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TC 스틸 어떠셨어요? 수익 실현 잘 진행하셨나요? 저는 목표가 도달돼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어요.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다시 체크해 보니까 25% 찍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총 합산 수익률이 36%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단 목표가 도달됐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거죠. 수익 거래할 때는 뭐 쪼일 분은 쪼이는 거고 또 수익 실현하실 분은 수익 실현하는 건데, 일단 저는 뭐 기본적으로 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투자하기 위해서 또 캐시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루니 또 오늘 수익 실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포트폴리오를 갖다 또 새롭게 또 편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뒷부분에 좀 이야기 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러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섞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다는 겁니다. 사실 뭐 주식 관련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예측하고 뭐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머니케어 뉴스만큼 또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내용들을 갖다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채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맨날 경제지표 이야기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마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호흡 맞춰 가다 보면 꽤 좋은 성과들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 낸 걸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시면 어떻게 돼요? 기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덕이 뭐 제 덕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겠는데,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재미라니까요. 그리고 홀라당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사회적인 환원을 갖다 일부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럼 복이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편이라서 크게 또 수익이 날 경우는 저는 또 사회에 가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사회에 또 환원도 시킵니다. 왜?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은 타인의 자금을 제가 테이크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돌려놔야 되는 그런 개인적으로 뭐 그냥 철학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니다. 제가 수익 실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기간 조정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방도 나올 수도 있고 하방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대 5가 됩니다.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기간 조정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수익이. 전체 평균 아마 한 20% 전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나 제가 생각할 이렇게 기간 조정이 오래 가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콩 눌러주고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쿵 누르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좀 생각해 보면 4만원 언더 이렇게 기다리면서 4만원에 일단은 콜 걸어 놓고요. 그리고 체크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할 때는요, 포트폴리오 변경도 좀 진행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오래 가면 아래로 누릅니다. 그것이 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죠. 야, 이것도 싸대로도 수급 들어오면서 다시 모멘텀을 만드는 내용이 들어올 텐데, 제 생각에는 조금 3분기 실적은 제가 볼 땐 좀 아직 한 달 뒤에 또 잠정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쪽 수급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갈 거다. 그리고 또 홀드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드하고 가셔도 저는 뭐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신규 종목도 투자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닉 같은 경우는. DB하이텍 같은 경우 어쨌든 테슬라 이슈가 좀 있으니까요. 네거티브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늘 이야기 드리지만 1차, 2차 다 대부분 통과됐고 이제 결국 마지막 3차 발주만 남은 건데, 저는 발주 될 거라고 봐요. 발주 안 할 것 같으면 여기하고 뭐 전력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뭐 실사를 하고 그런 과정 진행했겠습니까? 실사까지 다 통과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발주량이 도대체 얼마야 라고 하는데, 중국에 공급된 테슬라에 들어가는 BMIC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지난번 뉴스로 올라간 구간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만큼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간, 이건 좀 욕심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약간 야수의 심장도 섞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시면서 계속 홀드앤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코퍼레이션 제가 다시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아주 리듬 좋게 올라왔습니다. 겨울이 왔잖아요. 이제 스노우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안 걸려요. 이제 강원도에 눈 내렸다라고 하고 영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삼성 코퍼레이션은 겨울 의류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다시 매수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5% 정도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조금 수익 냈잖아요. 한 10% 정도 냈다가 눌림 들어오면 이제 놓쳤는데 제가 다시 눌리길래 여기서 매수를 하자. 이거는 그렇게 기술을 부리는 겁니다. 어쨌든 트레이딩 스윙 관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쭉쭉쭉 치고 당장 뭐 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겨울철 의류 매출에 상당히 또 포커스가 있고 제가 보면 최근에 본 스노우피크 광고가 제가 보는 곳에서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만 간다? 11월까지만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이제 홀드앤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아직 네거티브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악재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속 홀드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뭐 제가 다른 것들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으면 대원전선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스몰캡이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팍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체크해 보시고 수급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일단 45,000 여기 121 이평 일단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쪼이고 가보자 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된다? 조금 조여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점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오늘 수급은 좋으나 뭐 일단 더 지켜봐야죠. 처음으로 다 22이동평선 윗단으로 올라온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면 위로 치고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상방으로 예를 들면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시그널 플레이를 좀 하면서 가는 종목이 넥슨게임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하나 딱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8,000원 이상 이 정도 20,000원 요 사이 정도 되면 제가 원하는 1차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은 계속 홀드하면서 모니터링 하자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하고 시그널 플레이로 우리가 결론을 짓는 걸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팔로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그널이 워낙 좋아서 시간에 걸려서 시그널이 이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거티브한 요소가 별로 없고요. 또 테슬라 관련돼서 내용도 좋아요. 그리고 4680 배터리의 실리콘 응급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대주전자 재료 또 PNT 이런 것들은 또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오늘 TCCT를 버린 이유는 PNT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드리블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위험성도 있고 대주전자 재료하고 PNT가 있기 때문에 TCCT에서 수익이 30% 이상 나는데 그걸 왜 자꾸 쪼이고 있을 필요가 없죠. 또 우리가 수익 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PNT 같은 경우도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홀드하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매물대 벽은요. 한 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칠 때 여기 통과해 주는 게 맞지. 그래서 여기 윗단으로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14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타겟팅을 좀 하고 가보자 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다 또 수급 현황이나 또 매크로 지표가 안 좋으면 또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 거래하는 사람은 던질 땐 팍팍 던져버린다. 우리 너무 아끼지 말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방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종목들을 갖다 금방 채웠잖아요. 보통 포트폴리오 20개 이상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조금 답답한 것들, 다른 것들은 뭐 오히려 아이리 패밀리 시스템 며칠 안 돼가 쭉 치고 올라와서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 녀석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때요?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때까지는 가보자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 봅시다. 좀 인내심 갖고 가보자. 인내심 갖고 가다 보면 보답 주겠죠. 시그널적으로 글쎄요, 나쁜 표현들은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이 들어오는 것들, 특히 이제 선크림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겨울이니까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그쪽 선블록 쪽 제품들은 좀 제외하시고 화장품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이건 로봇, 그죠? 택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현대차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결국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아이오닉 5하고 같이 해서 생산 공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휘오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전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해서 트레이딩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뭐 어쨌든 3% 정도 상승하면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월 10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홀된 거 다만 트레이딩 관점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던질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 종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11 이평선 윗단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완전하게 이제 플레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올라갈 수 있는 건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케이스가 보통 신규 상장 종목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렇게 눌려 들어와서 조금 시그널 들어온 거잖아요. 21 이평 윗단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보면 어디서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요걸 한번 누려보자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30%가 나올지 어느 정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봐주자. 그래서 47,50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28,000원이잖아요. 우리가 공략 들어간 것들이 계속 분할 매수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8에서 뭐 35,000원 이상만 가면 땡큐지 않습니까? 뭐 더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 치면 던지고 받고 그죠? 아시겠죠? 근데 이 종목은 여러 번 던지고 받고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하려고 그러면 쌀 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 이맘때쯤이죠. 뭐 4월 달일 겁니다. 4월 달쯤에 보호에서 풀리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플레이 하는 것들을 일단 하시고 또 매수를 하신다 생각하면 내년 한 4월쯤 돼서 4월 이후는 또 5월달 장이 내년에 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 한 번에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상손정자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보피 출시한다고 해놓고선 그걸 갖다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언짢은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기다리고 있자. 엔젤 로보틱스도 제가 볼 때는 LG하고 잘 연합해가지고 좀 영업 잘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산업용 로봇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의료용 로봇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생활용까지 근접한다. 최근에 보면 이제 등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로서 엔젤 로보틱스 제품도 상당히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줘야지. 여기서 쫄면 안 된다. 그냥 산다. 그죠? 여기서 쫄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오면 이제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급락한 관계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다시 눌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찐카,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눌리고 오면 커버링 들어오고 다시 눌리고 좋은 종목은 220일 라인 차고 올라간다. 그래서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요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설정해 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왜 나쁘겠어요. 앞으로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는 쫄지 않고 매수를 하고 간다. 뭐 비중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221 리평 라인은 글쎄 무시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양봉 들어온 자리가 여기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가서 들어오겠죠. 지금 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때 너무 높은 구간에서 계속 치고받았어요. 너무 이제 뭐 테마가 좀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듯하고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절대 안 샀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그널적으로 그닥 좋은 구간은 아니었고 차라리 낮은 구간에 들어와서 61이평 아래쪽에 들어와가지고 시그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땡큐였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 가볍기도 하고 뭐 결론적으로 전기차만 잘 나가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자율주행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무슨 말이냐면 하이브리드카가 조금 소외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실제 수요는 전기차보다는 아직도 하이브리드카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자동차 관련된 채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신규 차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음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조금만 더 아래 들어오면
자, 매수 준비하고,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세 방을 좀 많이 비중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코리아프트는 좀 보류하시고, 세 방을 매수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코리아프트는 좀 더 쪼여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엔진 국산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요. 과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대기업이 진출을 하면서 이름도 바뀌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각국의 저가 수주 부분에서 이제는 나름 수익성 있는 수주를 가고 있는 모습에서 YY 대비 성장률이 200% 이상 나타났습니다. 수익성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아래 구간에서 지금 더 뭐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고 수주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나가는 것들이고요. 엔진은. 자, 그런데 지금 적어도 2년치에 대한 그 엔진 수급량은 충분히 좀 채워져 있으니까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세간에서 돌아가는 어떤 사이클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9월달 뭐 추석 때 들어오게 되면 뭐 약간 뭐 조선업종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또 올라갔으면 눌려줘야 되고, 뭐 매크로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 움직이는 것 따라서 같이 움직임이 연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트레이딩 바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땐 이때 얘기 듣잖아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거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 때 하나오션 이야기 때 꼭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분야에서는 하나엔진이나 HD 현대중공업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가벼운 것들은 하나엔진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보셨나 못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부분은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트레이딩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어때요? 수급이 좋으니까 매수하신 분은 홀드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눌린 종목이 지금 조선업종에서 원래 전방산업들이 좀 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보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오늘 뭐 하나오션 조금 수급이 좋진 않은데 너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후에는 여러분들 오늘의 시장에서 돌아온 뉴스와 내용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공략주 한번 체크해보는 공략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